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30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2024년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앞두고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과의 회담을 위해 파리를 방문하였습니다. 지난 24일 엘리제 궁에 도착한 프라보워 장관은 마크롱 대통령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프라보워 장관은 올림픽 개최를 축하하며 이번 올림픽이 전 세계에 놀라운 재능을 선보이고 우정과 경쟁의 정신으로 국가들을 하나로 묶을 것이라며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또한 이어진 회담에서는 올림픽 외에도 글로벌 안보 문제와 인도네시아와 프랑스 간의 양자 관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는 프라보워 장관이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파리를 방문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프라보워 장관은 지난해 7월에도 외무장관과 함께 파리를 방문해 프랑스와의 안보 협력 강화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회담에서는 해양, 인도태평양 지역, 합동 군사훈련, 국방기술 및 산업 공동개발에 대한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또한 2022년 3월에도 파리를 방문해 라팔 전투기와 잠수함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제2대 재외동포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지난 25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를 발표했습니다. 이상덕 신임 청장은 2022년 12월 주인도네시아 대사로 임명된 후 지난 25일자로 재외동포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상덕 청장은 주싱가포르 대사, 주인도네시아 대사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에서 풍부한 외교 경험을 쌓은 베테랑 외교관입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교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로 근무하며 교민 보호와 관련된 여러 업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윤석열 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등 중요한 외교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팀코리아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부칼리만탄의 수도 누산타라의 새로운 대통령궁이 완공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를 위해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서둘러 완성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사업주택부는 공식 소셜미디어에 대통령궁의 마지막 철강 블레이드 설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총 4,650개의 철강 블레이드는 국가 상징인 가루다의 날개를 본뜬 형태로 완성되었습니다. 대통령궁이 완공된 반면 당국은 독립기념일을 맞아 새로운 도시의 수도, 전력, 교통 인프라 등의 주요 건설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여전히 분주합니다. 몰도코 대통령 비서실장은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며 독립기념일 행사는 누산타라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코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인 프라보워 수비안토와 함께 누산타라에서, 마르프 아민 부통령은 자카르타에서 당선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와 함께 축하 행사를 주관할 예정입니다. 한편 몰도코 비서실장은 조코위 대통령이 10월 퇴임하기 전에 자카르타에서 누산타라로의 수도 이전을 확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신수도 누산타라에서 투자자들에게 최대 200년 동안의 토지 허가를 허용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 종료 4개월을 앞두고 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확고하게 하려는 시도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수도 이전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약 541조 루피아로 국가가 총 비용의 20%만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간 부문에 의존하게 됩니다. 민간 투자가 필요해지자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주 투자자들이 최대 190년 동안 토지 이용 권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초기 95년 동안 사용 후 5년마다 평가를 거쳐 추가 9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2023년 국가수도법의 후속 조치로 이전에도 비슷한 토지 허가가 허용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개혁 컨소시엄에서는 190년 동안의 토지 허가는 전례 없는 일이며 이는 누산타라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공정책 전문가는 토지 허가 기간이 아니라 누산타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얼마나 오래 거주할지가 투자 결정의 핵심이라며 이번 규정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반면에 공간계획부 장관은 해당 규정이 투자자들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한다고 주장했으며 무역부 장관도 이번 규정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 누산타라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최장 10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골든 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따르면 최소 250만 달러를 투자하고 회사 설립 계획이 있는 개인 투자자는 5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500만 달러를 투자하면 10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 없는 개인 투자자도 최소 35만 달러를 투자하면 5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투자 금액을 2배로 늘리면 체류 기간도 2배로 증가합니다. 또한 기업 투자자는 최소 2,500만 달러를 투자하면 5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투자 금액이 증가할수록 체류 기간도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인물이 골든 비자를 받지 않도록 심사를 엄격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올해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약 1,650조 루피아의 투자를 유치할 목표를 세웠으며 실미 카림 이민국장은 지난해 시범 실시를 통해 약 300명에게 골든 비자를 발급하고 1억 2,300만 달러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시외 및 관광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차량의 운행 연한 규정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부디카르야 교통부 장관은 현재 규정에 따르면 시외 교통 차량의 최대 운행 연한은 25년, 관광 목적 차량은 15년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싱가포르와 영국 등 여러 나라가 차량 운행 연한 제한을 통해 환경, 경제,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습니다. 2015년과 2019년에 제정된 교통부 장관 규정에 따르면 차량 연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최근 사고 증가와 오염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수방에서 발생한 버스 사고로 인해 10여 명의 청소년이 사망하는 등 여러 사고가 발생하면서 버스 운행업체에 대한 엄격한 안전조치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교통부는 대중교통 사고와 대기오염 문제를 주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중교통 차량의 운행 연한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 연구에 따르면 차량 배출가스는 전체 대기 오염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카르타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중 하나로 2023년에도 매우 불량한 대기질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발리는 오는 9월부터 경전철 시스템을 위한 지하 터널과 트랙 건설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는 발리 최초의 철도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착공식은 쿠타의 중앙 주차장에서 열리며 이곳은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 사무소로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발리 도시 철도 개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SBDJ의 대표는 9월에 착공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경전철 프로젝트는 4단계로 개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발리의 주민과 관광객들은 오랜 시간 동안 혼잡한 도로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발리는 종합적인 대중교통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불규칙하고 느린 편입니다. 이에 지하 대중교통 시스템 건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원보다 높은 건물을 금지하는 15m 높이 제한과 비용이 많이 드는 토지 매입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수아르소 국가개발기획부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가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